2018년 10월 18일 저녁 9시경 미국 위스콘신주 와우사우에서 헤더 가드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여동생인 제시와 함께 셀프 빨래방에 갔습니다. 헤더는 2개월 된 벤슨이 누워있는 카시트를 들고 제시는 1살 반이 된 제이든을 안고 빨래방에 들어갔습니다. 분주하게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있었던 헤더는 아기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제시의 말을 듣고 하던 일을 멈추고 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카시트 안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기의 몸은 차가웠으며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헤더는 몸이 굳어있는 벤슨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CPR을 시작했고 제시는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County 911. Please, I'm at the laundromat in the corner of 3rd and Union. Please. My sister's baby is dead. We just picked him up from the babysitter. I need you to tip his head back. He's freezing cold. He's freezing cold. Tip his head back, Heather. Tip his head back. I need you to blow into his mouth. Nose. Ma'am, I need you to take your hand and put it in the middle of his chest. Okay. Okay, and you're going to push on his chest. Okay. And count with me. Ready? Yes. 1, 2, 3, 4. I didn't know he died. And that's also a lie because she texted you and told you that he died. My phone's off. No, it's not. Yes, it is. No, it's not. I'll show you my phone. I'm serious. How do you think we found you? 신고를 접수한 경찰들은 빨래방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죽은 지 한참 된 것 같다고 말하며 사망 선고를 내리자 충격을 받은 헤더는 경찰에게 베이비시터가 벤슨을 죽였다고 말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What exactly happened? We just picked him up from the babysitter. I took him out of there and he was cold. 빨래방으로 도착한 아동 관련 범죄 전문인 제니퍼 홀즈 형사는 헤더와 제시에게 사건 경위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시가 걱정스런 말투로 아무래도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Sorry, I sent her a text too on Heather's phone and when this was all happening. I shouldn't have done it. I shouldn't have. But I said you killed my sister's baby. What did she say? She didn't say anything back. 헤더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베이비시터인 마리사 키소트와 고등학교 친구이며 헤더가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의 두 아들을 마리사에게 맡겼습니다. 1시간 전에 아이들을 픽업하러 헤더와 제시가 마리사 집에 갔을 때 마리사는 평상시와 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마리사는 아이들 옷을 미리 입혀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헤더를 집에 들이지 않고 바로 아이들을 그녀에게 건네주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Usually I go in the house and I help her at least pack the kids in their car, the kid, baby in his car seat, and What was the It was in the doorway for 2 seconds and then the door shut. We were gone. and this girl's face was beat. I'm not kidding you. Usually she's like, okay, what time tomorrow, or I'll see you No, tomorrow. it was nothing. Like Nothing. Nothing. This was super unusual. 헤더가 마리사 집에서 아이들을 픽업하기 2시간 전 마리사와 남자친구 아담은 그들의 8개월 된 아기와 헤더의 아들들인 벤슨과 제이든을 데리고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이때 벤슨은 이미 죽어 있었지만 마리사는 이 사실을 아담에게 알리지 않았고 벤슨의 시체가 들어있는 카시트를 들고 태연하게 웃으면서 햄버거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 20분 동안 매장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제니퍼 형사는 마리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사는 아동학대로 이미 2번이나 체포된 적이 있었던 경찰에게는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벤슨이 사망하기 2달 전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진단받은 11개월 된 릴리의 부모가 베이비시터인 마리사에게 딸이 맞은 것 같다고 신고를 했고 그 사건을 배정받은 제니퍼 형사는 사회복지사와 경찰들과 함께 베이비시터인 마리사의 집에 갔었습니다. 집안의 벽은 각종 포스터들이 빈 공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수선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마리사는 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에 소파 위에 누워있던 릴리가 바닥에 있던 장난감 위에 사고로 떨어져서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아기의 부상이 사고로 생긴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그 일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 1년 전에도 아동학대로 체포된 적이 있었으며 과거에도 마약으로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명령으로 자신의 4명의 아이들의 양육권을 박탈당하고 아이들을 모두 뺏겼습니다. 그 후 마리사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키우면서 남자친구 아담과 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범죄 기록을 숨긴 채 아기를 매우 사랑하는 엄마 행세를 하며 베이비시터로 꾸준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사를 잘 알고 있던 제니퍼 형사는 빨래방에서 나와 바로 마리사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벨을 아무리 눌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지만 집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마리사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여 그녀가 프라자 호텔에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곳으로 출동했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새벽 4시경 마리사가 입실한 214호 객실 문을 두드리자 남자친구이자 마리사 아이들의 아버지인 아담이 잠이 덜 깬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2달 전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제니퍼 형사가 마리사와 아담의 집에 가서 마리사를 체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2달 전 사건 때문에 제니퍼 형사가 새벽 4시에 호텔까지 찾아왔다고 생각했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Oh, you already charged her. What the f***? Adam, stay here. No. You guys are harassing the hell out of us. 이 난리통에도 마리사는 침대에서 이불을 완전히 뒤집어 쓴 채 자고 있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 형사가 호텔에 왜 왔냐고 묻자 수영도 하고 휴식을 취할 겸 왔다고 그는 말합니다. Isn't it against the law to come stay at a hotel room for the night? Because we need to talk to her about something new. Something new? Yep. Marissa, I need you to wake up. 제니퍼 형사는 아담과 마리사가 서로 떨어져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리사만 데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Tell me about taking care of him today. Oh, I was just watching him and YouTube is fine. 마리사의 말에 따르면 아기 벤슨이 6시쯤 우유를 먹은 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른 아침에 사냥을 갔었던 아담이 6시 30분쯤에 집에 왔으며 자고 있던 벤슨에게 옷을 입히고 카시트에 눕힌 후 7시쯤에 저녁을 먹으러 모두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It was right after McDonald's. I just left him in his car seat and then You didn't take him back out? no, because usually she's there at like 9:30. 지금까지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마리사는 제니퍼 형사에게 벤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번도 묻지 않고 질문에 대답만 했습니다. 보통은 지은 죄가 없다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먼저 묻는 게 정상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끔씩 웃음을 보이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했습니다. 제니퍼 형사가 벤슨이 죽었다고 마리사에게 알리자 그녀는 없던 눈물을 짜내며 울기 시작합니다. Why is he dead? We were hoping that you could shed some light on that. I don't know. Marissa, you didn't tell me last time and you're not telling me now, and I need you to tell me the truth. Heather deserves to know what happened. I know. I didn't know he died. And that's also a lie because she texted you and told you that he died. My phone's off. No, it's not. Yes, it is. No, it's not. I'll show you my phone. I'm serious. How do you think we found you? I'm serious. Cut the crap, Marissa. I'm not lying. This is the 3rd time we've had a discussion with you about a child, an promise infant in you. your care, and now one is dead. promise you. One is dead. 마리사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헷갈리는 표정으로 질질 짜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Then who did? No one. He was fine. Did Adam do something to him? No, no one did anything to him. He was fine. Babies don't just die. 마리사는 잘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계속 훔치고 우는 소리를 내면서 자기는 죽이지 않았으며 죽은 줄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 형사의 끈질긴 추궁 끝에
벤슨이 죽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절대 죽인 것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Did not kill a baby. I'm sure you didn't mean to, Marissa. 물론 마리사는 자신이 벤슨을 때려서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최소한 마리사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형사들은 그녀를 위로하며 달랬습니다. Maybe there was something you just didn't do tonight. And left him alone for too long. I didn't kill him. Was it an accident? Did you leave him alone? 마리사는 2개월 된 벤슨을 배가 아래로 향하게 뒤집어 눕힌 채 집에 혼자 두고 잠깐 외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도 베이비 모니터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벤슨이 잠을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기를 살펴보러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집에 오기 1시간 전쯤 아기를 확인하러 방에 들어갔을 때 죽어서 이미 몸이 차가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No, I felt cold. And I was scared. My boyfriend wasn't there and everything, so oh my goodness. I'm sure it's scary. How was he laying? I put him on his belly. Where was his face? In the like this. Face down. 6시 30분경 아담이 집에 도착했을 때 마리사는 벤슨이 죽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아기에게 옷을 입히고 카시트에 눕힌 다음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을 먹으러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마리사는 죽어있는 벤슨의 시신을 가지고 다니면서 햄버거를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매장 안에서 15분 동안 앉아서 아담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벤슨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아담은 아기가 꽤 깊은 잠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What did you think was going to happen when Heather came to pick him up? I don't know, did you think she wasn't going to notice, or? She was going to notice. Did you try to do anything to revive? Try to do CPR? No, I don't even know how to do it. We're going to be taking you into custody. Can I smoke a cigarette? Sure. Thank you. But we're When going am I going to get out? Well, because this is a pretty serious situation, I know. Marissa. I know. Okay? And I understand if you're saying you didn't do anything wrong, but listen, you were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a baby, all right? And that something bad happened to that baby. 부검 결과 벤슨의 사망 원인은 마리사가 주장한 질식사가 아닌 꼬리뼈 골절과 머리 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리사의 진술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진실을 듣기 위해 마리사를 신문실로 불렀습니다. He's got very severe injuries to his head. Yeah, I don't know how. And I'd like to give you an opportunity Yeah, to explain yourself. I promise you I did not do nothing to him. Promise. I don't know what happened. Like I said, Did he fall? I asked you. not when I was around. He didn't fall. Well, you were the only one there, right? I know, yes. I don't know what could have happened. That's not true, Melissa. That is not true. You and I both know that. Like I said, 진실을 말하는 것이 결국 마리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형사들이 계속 말하자 그녀는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I don't know. Maybe I put him down too hard, but I didn't kill him or anything. Where did you put him down too hard and how? Show me. I don't know, like maybe like that. Where? Maybe in the playpen. Which playpen? How many times? Once? Twice? 3 times? Once. It's the only thing I could think of. I could never. That child had multiple injuries to his head. Not one time, and it's not from a playpen. I don't know where he could have got it from. I did not do it. On everything. I'm telling you the truth. No, you're not. Yes, I am. No, you're not. 마리사는 까다로운 벤슨을 돌보는 게 매우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임신 중이라 가뜩이나 예민했던 마리사는 잠도 자지 않고 자꾸 우는 벤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결국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벤슨을 아기 침대에 한 번 던졌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그녀가 벤슨을 여러 번 던졌거나
또는 그의 머리를 여러 번 세게 때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Can you show me? Like this. Just a little bit. Just threw him in. Was it with all your force, all your strength? You just threw him in there? I don't know, I think so. You think so? So you, with all your force, just like that, as hard as you could. Not really as hard, but 비록 마리사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벤슨을 던졌다는 그녀의 자백과 그 외 모든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녀가 고의적으로 벤슨을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마리사 티소트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벤슨이 죽은 지 3년 후인 2021년에 열린 재판에서 마리사 변호인은 그녀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뺏긴 후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감정을 자제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사고로 일어난 비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사는 어머니인 헤더에게 벤슨이 죽은 것을 숨기고 아기를 건네주자마자 프라자 호텔로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체포된 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뻔한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제니퍼 형사에게 조사를 받을 때 순간적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기 힘들어하는 그녀의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본 배심원단은 마리사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마리사는 벤슨을 살인한 죄로 40년형을 그리고 릴리를 학대한 죄로 3년형을 총 징역 4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